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 중에 2대 질환, 바로 뇌 쪽과 심장 쪽 질환이라고 하죠. 자, 오늘은요,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유병자분들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도 가능한 6070 2대 질환 플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아 보험 만나보려고 합니다. 치아 쪽 문제 생기면 돈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아시죠?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저렴하게 치아 보험도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첫 번째 순서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혹은 유병자분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대 질환 보험 가입이 얼마나 어렵고 또 비쌌는지 아시죠? 자, 오늘요,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 유병자분들도 저렴하게 큰 보장 가능한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박주영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장수하는 시대에 이제 이미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아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건강관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중요한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가입할 수 없었던 아주 소중한 담보 2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100%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요, 특히 3대 사망과 질병의 통계를 보니까 사망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발병이 높다라는 거죠. 보니까 암과 심혈관, 뇌혈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질환입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망률까지 높은 이 세 가지 질병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세포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큰 병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요, 치료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병했었을 때 내 증권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료비는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나 암과 심장과 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암 같은 경우도요, 진료비가 7조 9천억. 예, 그래서 약 8조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인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료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치료비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심장 관련해서도요, 네, 1조가 훨씬 넘게 되고요. 또한 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과 뇌와 심장은 발병률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갈수록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게 첫 번째 심장이죠. 40대 이상 성인 남자들이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게 바로 심장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심장마비죠. 심장질환은 네, 우리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망하는, 심장사에 이르게 되는 이런 무서운 질병인데요. 자, 물론 평소에 건강관리 중요하고 조기 진료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진단비나 수술비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자, 나이대로 보면요. 물론 20대나 30대, 40대도 네, 심장에 대한 이런 발병률이 높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진료받는 그 인원들 수가 가장 높은 진료층이요. 50대 이상, 50대, 60대. 그래서 50대 이상부터는요, 굉장히 높아지고요. 50대 이상은요, 특히 심부전과 부정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심장질환의 초기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요, 네,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비싸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심장이 날뛴다.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심장이 막 날뛴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요. 우리가 흔히 네, 서맥, 너무 느리게 뛰는 거, 그 빈맥, 너무너무 맥박이 빨리 뜨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심방세동 및 조동, 이것 때문에 뇌 관련 질환,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30%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죠. 심방세동에 이상이 생기면요, 뇌졸중이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고 치료하면 우리가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큰 위험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I47이나 48이라는 코드를 지금까지는 보험에서 만나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증권을 보시면요. 이런 단어를 보장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기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심부전 또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 나이가 들면 이제 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은요. 심부전 부정맥뿐만 아니고 협심증 등 다양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제가 오늘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부정맥, 심부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셨을 거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아예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급성 심근경색증, 즉 심장에 피가 돌다가 심장으로 가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즉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최근에 보장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기타 심장질환인데요. 이 기타 심장질환 안에는요. 우리가 부정맥과 심부전, 그죠? 그래서 기타 심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발작성 빈맥이나 또는 서맥, 이런 또 심방세동 및 조동, 이런 부분이 이 기타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심장 질환을 100으로 놓고 계산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하면 55.8% 정도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부정맥과 심부전, 기타 심장 이 부분이 44.2%에서 100%.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심장 관련 진단을 갖고 있다면요. 절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허혈성뿐만 아니고 심장질환이라는 이런 담보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질환 하면요. 우리가 보통 약관에 자세하게 코드가 명시되어 있는데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단어로 보면요. 증권 안에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는 대부분 다 있으십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협심증까지 포함한 이런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는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 2, 3년 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심혈관인데요. 심장질환 전체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건데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드가 여기 있죠. 빈맥이나 서맥, 심방세동 또는 심부전 부정맥 이런 기타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것들이요. 우리가 심장질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뇌혈관이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확률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이보다 더 보장이 좀 넓은 것은요.
뇌혈관이 터져서 받는 것과 막혀서 뇌경색증이 와서 받을 수 있는 뇌졸중, 즉 쉽게 말하면 중풍이라고 말하는 이 담보들은 이미 많이 준비가 되셨을 건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발병 확률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보험료도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많이 담보를 내주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제 최근에 좀 담보를 열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기에 우리가 만나서 준비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심장과 뇌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특히 2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뇌혈관의 시작은요. 고혈압이죠. 우리가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도 많고 한 번 약을 복용하시면 평생토록 동반질환이기 때문에 혈압 관리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먹다가 끊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한 번 복용한 것은 그냥 끝까지 복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나는 그냥 건강한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에 이상이 오게 생기는데요. 즉 3명 정도, 10명 중에 한 3명, 30% 정도는요. 내가 혈압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 20대, 30대로 혈압이나 당뇨들이 굉장히 많이 저 연령층 내려와 있는데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절대로 약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고 당장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경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140에서 90 그 미만으로 좀 혈압 관리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좀 심각하게 되고요. 특히 당뇨는 점점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혈관계통의 가장 큰 원인의 두 가지가 고혈압과 당뇨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요. 당뇨 망막병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성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다양한 또 시력을 잃게 되는 실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중엔 족부절단이라고 해서 다리, 괴사를 막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합병증.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합병증인데요. 점점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당뇨에는 우리가 1당뇨와 2당뇨가 있는데요. 당뇨약을 드시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시면 이런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를 1당뇨라고 하고요. 인슐린 조절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를 2당뇨라고 합니다. 이런 당뇨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온몸의 전반적으로 혈압과 당뇨 때문에 나중에는 뇌와 심장까지도 무리가 와서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잃어서 큰 질병을 앓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요. 보통은 남성들이 조기에는 당뇨가 많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가면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 사망률로 보면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좀 장수하기 때문에 병을 갖고도 오래 살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더 무서운 거고요. 가족력이 없다 할지라도 혈압과 당뇨는 쉽게 나이가 들면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좀 건강관리도 하시지만 보험으로도 좀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요 6070이라고 그래서 60대까지 또는 70대 보험 가입은 90대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70대까지도 보장 금액을 상당히 많이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 604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60세까지는 4천만 원까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합이 4천이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요. 뇌혈관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요. 심장질환입니다. 부정맥, 심부전까지 보장하는 가장 보험료가 넓은 100% 보장되는 심장질환까지 각각 2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4천. 이렇게까지 60대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자, 그거 외에 이제 또 제가 보험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4천에 대한 보험료는요. 60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뇌혈관과 수술비 각각 2천씩 해서 여기 4천.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한 회사당 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나눠서 가입하시면 좀 더 많이 보장을 준비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또 만만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0만 원 더해서 2,000까지 이렇게 담보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도요. 네, 가장 넓은 걸로 2,000씩 이렇게 했으면 합의 여기도 4,000 이상 또는 5,00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심장질환은요.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처럼 확률이 낮은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고요. 허혈성이나 협심증 이런 부분이나 부정맥 심부전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발병되지 않고요.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 먼저 왔다가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증 올 수 있다 그러면 각각 1,000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하나 더 넣었다 그러면은 1,000 이렇게 3,0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60 세대는 이렇게 60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또 70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납입 면제까지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렸다. 암을 넣지 않아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내지 않고 이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납입 면제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요, 제가 나이를 40대, 50대, 60대로 예시해 왔는데요. 10,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됩니다. 왜냐면 4,000만 원씩 이상 받기 때문에 60대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세지만요. 만약에 또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면요. 네, 3, 4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도요. 납입 면제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2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나오는데 남성들은 조기에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만 보장 금액을 조금 낮추시면요. 네, 4, 5만 원대도 충분히 준비 가능하시고 내가 납입 면제형이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요.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진단비를 얼마나, 수술비를 얼마나 가져가실지 따라서요. 맞춤 설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요. 2,000만 원 이상으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로 나누기 때문에 좀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000 이렇게 해서 여기도 2,000 여기도 2,000 합의 4,000 가능하시겠죠? 근데 수술은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무한 반복 지급하는 거 아시죠? 진단비는 최초에 한 번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고 주기 때문에요. 훨씬 많은 보장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세까지의 보험료는요.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65세까지 하고 65세 이상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입은요. 9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단 이제 보장 금액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아까처럼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장질환 1, 2 해서 완벽한 보장을 준비했었을 경우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2,000만 원 이상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70세까지의 보험료는요. 네, 이 또한 납입 면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좀 부담스러우면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61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를 중간중간 떼어서 예시해 보면요. 4만 원대가 가능하시고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은요. 네, 조금 더 비싸죠. 네, 그렇다면 보장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하시면요. 또한 3, 4만 원대 충분히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입 면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나는 진단비 수술비를 좀 없으니까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맞춤 설계하시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갱신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갱신도 가능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비싸지만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비갱신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예, 발병률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드는 이런 필수 보장이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에는 아직 없는 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있으신 분들도요. 이 심장질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시면 훨씬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건강하신 사람도 가능하시고요.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약을 드시거나 또 최근에 수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유병자 상품 중에서도요. 본인의 병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은요. 2대 진단비와 수술비만 준비했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수술비, 다른 진단비, 각종 다양한 보장을 함께 내가 원하는 만큼 골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이런 보장 오늘 제가 안내해드렸는데요. 네, 100%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보장을 오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중에 가장 건강이 신경 쓰이시고 가장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60세, 70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한번 아파 보셨던 분들일 텐데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이런 분들께 좀 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070 플랜, 유병자 플랜 소개해드렸는데 범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넓으니까 쉽게 받는다고 하고요. 자, 70세 안 되시는 분들까지는 2대 질환 진단비가 무려 2천만 원에 수술비까지 2천만 원, 총 합하면 4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병자분들은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한 2,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보장 자체도 천지 차이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자분님께서 지금 좀 유병자분이시라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사분께 수면 치료를 좀 권유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보험에서 수면 치료를 받을 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부터 답변 주실까요? 수면 치료는 지금 오늘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실손의료비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게 되는데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되는데 무조건 수면 치료라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그냥 이걸 하지 않아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실손의료비는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께 서류 쓰실 때 좀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 후에 정확하게 좀 상담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좀 해주면 길어지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 따로 연락 주시면은요, 1:1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그리고 6070 2대 질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트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요. 치아보험 주요 보장 알아보기라고 합니다. 박명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신체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병원에 갔을 때 왠지 돈이 굉장히 많이 좀 돈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소위 나오는 게 치과인 것 같거든요. 네. 치아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그 치아 이런 것들을 없을 때 우리가 식도락이 굉장히 사람 사는 데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씻고 뜯고 그다음 맛보고 이런 것이 즐기고요. 굉장히 즐거운 건데 네. 치아가 없다면 아니면 치아가 약하다면 마음 놓고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치과 치료를 받을까요? 10명 중에라면 살아가면서 10명 다 언젠가는 다 받지 않을까요? 네, 저기 통계를 볼 때는 네. 이제 건강보험에서는요, 4명 정도가 치료를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질환으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가 썩거나 혹은 나중에 임플란트 나이 있으시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치은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치주염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잇몸이 피가 나거나 붓거나 이러는 염증, 잇몸 염증. 그다음에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입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잇몸의 염증이라서 풍치. 그다음에 많이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치예요. 썩을 때. 그래서 맞아요. 요거 치료. 근데 이제 요게 방치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게 썩다 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치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혈관과 신경이 있거든요. 그럼 요 부분이 썩게 되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치통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럴 때 요 바로 치수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치아의 잘못 때문에 해서 고생을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통계를 보시면 2013년도에 보면은 이 치주염으로다가 이제 1,000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면 네. 2015년도 겨우 2년 사이에 1,300만이 치료를 받았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또 치료를 네. 받으시네요. 네, 30% 이상의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잇몸 염증은 참 흔한데 우리가 이제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은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금만 아파도 먹기도 힘들고 이 삶 자체가 조금 예. 우울해지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치아 보험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어떤 보장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면은 치아 보험을 들 때 어떤 보장을 받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보존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철 치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빠진 치아라든가 이런 걸 다시 보충해 주는 거하고 그 외의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보존 치료하면은 썩은 이를 이제 이렇게 긁어내게 되죠. 그럼 그걸 채워주거나 씌워주고 이렇게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크라운이나 아말감, 레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가 빠진 경우죠. 그랬을 네.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이와 이 사이를 이제 고정시키는 브릿지. 그다음에 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틀니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가 쓸모가 없게 되면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사선 이제 렉스레이라든가 이런 치료, 스케일링 이런 치료, 그다음에 염증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 네. 가지고 거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 썩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새로 이렇게 끼우는 치료를 할 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많은 분들이 좀 혹시 실비에서도 되나 혹은 내가 병원 갔다가 부담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좀 깜짝 놀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요걸 한번 여기 통계를 보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보통 60% 이상 정도는 내부담이고, 그다음 한 37% 정도가 이제, 37%가 내부담이고 60%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해줘요. 그런데 치아로 병원에 갈 때는 이 반대 현상이에요. 80% 이상이 내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급여 항목이라고 나오지만은 뭐 아말감이라거나 스케일링, 뭐 이제 염증 치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제 치아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해드리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라든가 브릿지, 그다음에 크라운, 틀니, 뭐 그다음에 이를 이제 교정하는 거, 뭐 또 이제 미용사 하는 미백 치료라든가 충전 치료 이런 것들은 금액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험의 효과, 건강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부담이 많아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또 많은 게 치과 치료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이 두세 명만 넘어도 그렇죠. 뭐 합산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출이 좀 들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통계를 봤는데요. 네. 일반 가정에서 위료비로 나가는 돈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전체 가정의 뭐 이제 약값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치료비로 나가는 거에 50%가 무려 치과 치료라고 합니다. 많은 줄은 알았는데 절반이 되네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네. 그 아래 보면은 임플란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치아 50만 원에서 평균 170만 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싸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른의 치아는 보통 몇 개가 될까요? 몇 개였는지 저 까먹었어요. 몇 개였죠? 보통 28개에서 아, 32개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20개만 한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 해도 2천만 원의 견적이 나올 수가 있죠. 맞아요.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쭈루룩 여러 개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 치료를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리고 이거는 안 같은 병이 아니니까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치과를 가기를 꺼리고 네. 나이가 들었을 때는 돈 내는 게 무서워서 또 치과를 방문하는 걸 꺼리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과를 이제 한 36%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과 보험을 들 때 주의해야 될 게 보장 범위가 되겠죠. 일단은 보장 범위가 모든 보험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 개수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치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거나 좀 모르실 분이 있는데 대부분 뭐 임플란트 얼마 정도는 아는데 뭐 크라운은 얼마고 뭐 레진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을 잘 모르시는데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너무 적게 가입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보장받을 때 금액이 적다 보면 내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갱신형인가 비갱신형인가 그 다음에 또 진단형과 무진단형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무진단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보통 90일 면책 기간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 90일 가입하고 90일 이전에 발병을 하면 보장을 못 받듯이 이것도 면책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100% 받는 게 1년 지나야 100% 받는 게 있고 2년 지나야 100%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치료가 다 끝나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가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치아 보험.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렸을 때도 이 달콤한 걸 좋아해서 이가 썩어서 가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셔서도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네. 각각 뭐 준비 방법이 달라질까요? 네, 다르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썩어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보존 치료라고 해서 썩은 거를 긁어내고 떼어주고 씌워주고 이런 치료 위주로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가 빠지거나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틀니, 브릿지 이런 쪽으로 보장을 더 크게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보험사를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보장으로 뭐 보험료는 어떤지 보장은 어떤지 좀 체크 좀 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보험사 A사와 B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충전 치료에서 뭐 이제 썩었거나 이제 치주 질환 이런 치료할 때 충전 치료, 그다음에 크라운 치료가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B사도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요거는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A, B사 같아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 지나면 치아 이제 보장 숫자가 B사는 3개인데 A사는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된다면 많은 임플란트라든가 이제 더 많은 임플란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말감이나 도제 외에 그다음에 금도제 10,000원, 5만 원 이거는 AP사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수 치료라든가 발치, 그다음에 스케일링, 치주 치료 이런 거는 2만 원, 2만 원, 만 원. 근데 B사는 3만 원, 만 원, 3만 원 이런 식이라서 훨씬 요런 쪽으로는 B사가 조금 유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크라운 치료가 지금 기본으로 20만 원씩 메뉴에 들어져 있죠.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추가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더 하실 수가 있고요. B사는 이게 추가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료가 얼마일까가 참 중요할 것 같고 네. 보험료도 좀 봐주시면서 이 두 보험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A사, B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년 갱신형 상품으로 했을 때요. 40대 남성의 경우는 41,000원, 그다음에 여성 36,000원, A사, B사는 35,000원 정도, B사 같은 경우는 35,000원 정도죠. 그리고 이제 50세 남성의 경우 64,000원 A사가, 그다음에 여성이 51,000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B사 같은 경우 57,000원, 56,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60세가 넘어서예요. 60세가 넘으면 임플란트가 A사, B사 다 50만 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A사는 크라운 보장이 줄지 않는데 B사는 크라운 보장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줄게 되죠. 그래서 A사, B사 다 90일 면책 기간. 그다음에 보존 치료는 1년 이상 돼야 100%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보철 치료는 2년 이상 되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해 본다면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A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크라운이라든가 임플란트를 개수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내가 이제 2년 이상 지나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하는 보장, 혹시 치조골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치조골이라든가 크라운의 금액을 더 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B사는 그 금액이 보강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60세부터 보장이 축소되긴 하지만 A사는 임플란트만 이제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B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크라운이 같이 축소가 되죠. 그렇군요. 저희가 두 가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치아보험 이제 가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픽으로 하나 좀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A사를 추천합니다. 왜요? A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제한으로 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100만 원, 150, 200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조골 이식이라든가 임플란트 이런 거에도 더 추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이미 크라운을 한 이가 있을 경우에 요때 다시 이제 이가 썩거나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크라운을 다시 할 경우가 생기죠. 아니면 다쳐서
다시 하거나 이럴 때도 이 크라운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A사의 제품을 원픽합니다. 네, 우리가 평생 들고 가야 되는 게 치아입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 가입 필수고요. 원픽은 A사 꼽아주셨습니다. 보장 범위 여러분들 정말 넓게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개수에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고 원하는 보장만큼 크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명숙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자,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엄마가 보험을 해주셨어가지고, 네. 예, 그거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다시 점검을 좀 해보려고요. 부모님께 보험을 최근에 물려받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9살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 특별히 아프신 곳은요? 특별히 아픈 데는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보험 괜찮은지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30대 후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D손해 건강보험과 S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들고 계시고요. 보험료 12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미혼일 때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 2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물려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 있는지도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고 보험료에 맞게 다른 보험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상담 원하신다고 하는데 박성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쪽으로 네. 증권 2가지 내용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최대한 살려서 보장을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D손해 건강보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이제 쭉 가져가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하셔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S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님 혹시 그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은 몰랐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하셨을 때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시고요.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 이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리빙케어 보험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초 그 80%인 4천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4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으시고 나면 최초 1회한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이제 진단을 받으신다거나 수술을 받으실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보장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뇌경색이라던가 협심증이라던가 이런 내용으로 진단을 받으셔도 이 내용은 이제 보장이 어려우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입 보험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린다면요. D손해 건강보험의 경우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또 S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17년 동안이나 굉장히 길게 유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액 완납을 하시면 기존의 보험도 최대한 살려서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실 때 굉장히 폭넓게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시기를 바라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플랜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보장을 확대해 드렸고요. 또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워낙에도 많이 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비와 이제 방사선 치료비를 저희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넣어드려서 총 1억 원을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비, 수술비, 또 혈전용해 치료비, 그리고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를 이렇게 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총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요. 만약에 심장 질환으로 진단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모든 내용을 합치게 되면 총 5,500만 원의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진단비나 이제 혈전 용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 한해서 이제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하실 때는 이제 3,500만 원의 수술비를 각각 매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암에 대한 진단 자금은 4천만 원에서 이제 1억 4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총 5,500만 원, 또 수술비는 각 3,500만 원씩 이렇게 확대해서 보장해 드리는 구성으로 이렇게 플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어머님께 보험증권 물려받으신 거 한 번쯤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유지할 만한 보험도 있었고 특히나 그 S사의 리빙케어 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료 오랫동안 낸 것까지만 보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보험을 하나 추가해 드렸는데 암 보장이 원래 4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으로 무려 1억 원이 커졌고요. 네. 그리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5천만 원 넘게 추가가 됐는데 보험료 보셨죠? 오히려 네. 10,000원 넘게 낮아졌거든요. 네. 네, 너무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험료 아깝지 않게 훨씬 큰 보장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는 보험료 정말 아깝지 않게 큰 보장, 훨씬 더 좋은 보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0283님께서 자, 척추 성형술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수술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박명수 전문가님, 제가 척추 성형술을 잘은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실손해서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수술비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생태를 잘라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란 관에 이제 그 아픈 수술 이제 척추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기로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차단하는 이런 거는 수술비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비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에선 받을 수 있고 수술비에선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치료한 것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의심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8798님께서 자, 자궁 근종 치료 연락 주셨습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느냐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박성은 전문가님, 자궁 근종 치료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장 어떨까요? 네, 자궁 근종은요, 가입하고 계신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지금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가입하고 계신 이제 보험에 따라서 수술비 또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는 물론이고 보험을 잘만 가입해 두셨다면 수술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추가적인 궁금증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